사실 오늘 되게 기대했던 종목군이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이었잖아요. 그죠?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에 글로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의 합병에 대해서 얘네 둘이 뭐 합쳐서 시너지가 난다 라는 것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로 급등하는 재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래로 바닥을 잡아줬다 라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녹십자 셀 같은 경우가 매수 청구권 가격이 4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얘가 41,000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래도 현가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게 장대 음봉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래로 한 4, 5%밖에 낙폭이 아닙니다. 그 이상 낙폭을 보여줬을 때는 막말로 내가 46,000원, 45,000원에 사서 41,100원에 매수 청구를 행하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41,000원 밑으로 주가를 흔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녹십자 랩셀이 움직여야 녹십자 셀이 움직일 겁니다. 자, 또 재밌는 거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점부터 지금까지 공매도 평균가가 10만원이거든요. 근데 현 중가가 11만원이에요. 그럼 공매도 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갚아야 돼요. 자기들은 10만원의 공매도를 쳤는데 지금 11만원에 갚으면 10%를 손실을 보는 상황이에요. 공매도가 과열까지 걸렸던 녹십자 랩셀인 만큼 공매도 주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녹십자 랩셀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뭐야 또 왜 또 주식 얘기 저분들 관심도 하나도 없어. 저분들 또 수다 떨고 있어 또. 어쨌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103,000원 정도가 바닥선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랩셀도 103,000원 정도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차트를 보더라도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낙폭을 시작했던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낙폭의 절반에서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마 107,500원, 105,000원까지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103,000원 여기까지 제한될 거기 때문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18,000원에서 12만원 잡아드렸죠. 그 정도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랩셀 그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예전에 그 쇼커버링으로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를 뽑자면 HLB가 있습니다. 과거 HLB 같은 경우도 이때가 그때였어요. 랩셀이가 아니라 HLB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HLB 주가 급등하면서 쇼커버리밍이 따라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무섭게 주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죠? 레온이 빨리 말해줘요. 2만원부터 9만원까지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쇼커버링 공매도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단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물 들어올 때 쇼커버링까지 붙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랩셀 같은 경우는 아티바에 대한 상장 이슈도 살아 있기 때문에 HLB가 뭐 이렇게 뭐 4배 5배 오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제시한 목표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녹십자 랩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갭자리를 메우는 척하면서 못 메꿨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37,000원까지 추가 상승폭이 나와요. 그러면 녹십자 시리즈는 어떻게 움직인다? 랩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셀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홀딩스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랩셀에 투자하고 있다. 그럼 적당히 팔고 싶을 때 팔고 바로 셀로 넘어가고 홀딩스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대장 부대장주 매매법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의 뭐지? 이런 저런 것도 좀 알려주시지. 알지도 못했네. 이렇게 때려야 된다니까. 이거 봐요.
내가 공매도 교육할 때 쇼커버링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자, 과거 넷마블에 대해서 설명해 줬을 때도 넷마블이 공매도가 오지게 심한 종목이었는데 공매도 못 치게 한 다음에 넷마블이 날라갔다 그랬죠. 이게 공매도가 심한 종목이라 그래서 꼭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 기업의 개별 호재가 딱 터졌을 때 그 이 개별 호재를 보고 들어온 개미의 매수세 때문에 겁먹은 공매도들이 공매도 상환을 하게 됐을 때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심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진짜 가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공매도 심해도 고통받으면서 버티면 나중에 큰 수익 나옵니다. 사실 녹십자는요, 아무래도 녹십자 같은 경우는 녹십자도 갭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가려면 다른 얘들 다 가고 나중에 좀 따라가겠죠. 그러면 사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지금 얘네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대장주 잡기가 영 부담스러워. 대장주가 막 20% 올랐는데 20% 올라간 종목은 잡기 싫어 하면은 부대장주를 잡거나 문지기를 잡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대장주도 안 움직였고 다 안 움직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을 잡는 게 맞긴 하죠. 존잘러 지훈님 치킨. 그 지훈님만 오면 다들 치킨 달라 그러더라.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거랑 요새 뭐 블랙아웃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재룡전기를 단타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분이셨지? 방송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거든요. 재룡전기를 61선, 얘는 그때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면 숙제를 하세요. 근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대북 테마와 더불어서 다양한 겹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안 하고 추매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그때 질문하신 분이 61선 이탈하면 단타 관점으로는 손절하는 게 맞아요. 61선 이탈하면 당연히 121선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손절하기 싫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121선에서 추매하라고. 물론 121선에서 조금 이탈하기는 했지만 오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한 번도 추매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익절하고 나올 만큼 올라갔습니다. 이 전기 붙은 종목들이 그 블랙아웃인가? 그 에어컨들 많이 키잖아요. 더우니까 전력난으로 해서 전기 이름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 그리드로 요즘에 많이 네, 스마트 그리드도 많이 가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움직였던 거 여러분들한테 더럽게 느리다 한국전력이라고 했던 거.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느려도 내가 떨어지는 족족 계속 사면 어차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한국전력도 윗갭자리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뭐 수익이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3%? 근데 이제 갭 떨어졌을 때 좀 더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3%에서 4% 정도 수익이실 겁니다. 이것도 블랙아웃, 지금 전력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이 이슈 타서 윗갭자리 메울 가능성 높으니까 제가 오늘 한 번 더 확인했죠.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윗갭자리에 항상 넣어두라고. 이것도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진짜 안전한 우량주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뭘 살지 모르겠어. 진짜 뭐 코로나 관련주를 사자니 너무 변동성 심한 것 같고, 막 올라가면은 10%씩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떨어지면 막 거래량 없이 6%씩 빠지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는 종목은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거래량 실리면서 빠지면 그냥 포기하고 손절을 할란다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레오님 목소리 에코처럼 들림. 그래서 일단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번 이슈 타고 윗갭 메꿀 수 있으니까 항상 까먹지 말고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나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게 뭐 있을까? 이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전력난이다, 예비 전력이 고갈됐다 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전기세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많이 낙폭을 보여줬던 거기도 하죠. 그러면 전기세는 못 올리는데 전기는 부족하대. 사람들은 전기를 계속 쓸 거야. 차라리 전기세라도 올리면 사람들이 전기를 아끼기. 근데 전기세도 돈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를 펑펑 써.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해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원자력이죠. 가성비가 짱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블랙아웃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기술이라던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폭 나올 수 있거든요. 두중을 좀 보면 23,000원? 23,000원만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위로 한 번 더 툭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내가 신규 진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23,000원 종가 이탈했을 때 손절해야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27,200원 위로 잡아야지. 요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 2,000원, 아래로 2,000원이죠. 폭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워낙 두중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기술 첫사랑 매매 많이 오르긴 했지. 사실 우리 기술이라고 한다면 슬픈 전설이 있지. 옛날에 가족방에서 체스의 첫사랑 이름이 우리였다라고 하면서 추천 사유 체스 첫사랑 이름 우리 이렇게 해갖고 추천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가격이 이때였어. 1,200원. 이때 우리 기술 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이마저도 많이 먹었었죠. 이때 우리 기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다 많이 다 올랐죠. 좋아가지고 다 괜찮아요. 근데 좀 애매해요. 지금 시장이 뭔가 테마를 잘 안 타. 변동성이 심하니까. 막 좀 짜증나. 그래서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